보험료가 깎긴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사태를 방지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은 입니다.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역전세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통 전세가는 집값의 7~80% 선에서 결정됩니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갑자기 확 나빠지게 되면 집값도 확 떨어지겠죠. 예를 들면 처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집값이 1억이었고 전세가가 8천만 원이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집값이 확 떨어지는 바람에 8천만 원에 팔려고 해도 사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황이 이 정도가 되면 새 임차인은 당연히 구해지지 않습니다. 다들 불안한 거죠. 최근 부동산 경기 하락과 전세 사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 이런 경우들이 자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역전세라고 하는데요. 집값이 전세가보다 낮아져 버려서 팔아도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전액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개인의 생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역전세일 때 임대인이 개인의 생에 들어가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대비책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내용이 어려우니 잘 따라오셔야 하겠습니다. 우선 아셔야 하는 개념이 별채권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개인의 생과는 별도로 채권자가 돈을 받아가는 겁니다. 담보권이 대표적인 별채권입니다. 집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근저당 채권자는 개인의 생과는 별개로 집을 경매로 넘겨서 받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채무자가 인가 결정은 받아야 합니다. 인가 결정 후에 경매로 넘길 수 있습니다. 별채권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설명해 드리고요. 중요한 점은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이 개인의 생에서 별채권에 준하는 채권으로 분류된다는 겁니다. 원래는 별채권 채권이 아닌데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의 특성상 별채권에 준하는 권리를 주고 있습니다. 일단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별채권에 준하는 채권으로 취급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전세를 살고 있는 집을 경매로 넘길 수 있고 경매 절차에서 순위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은 별채권이 아니라 별채권에 준하는 채권입니다. 별채권과 가장 큰 차이점은 경매로 넘길 수 있는 시기입니다. 채무자, 즉 임대인이 개인의 생을 모두 끝내고 면채까지 받은 후이거나 변제금을 내지 않아서 폐지가 되어야 경매로 넘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개인의 생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면 3년에서 5년이라는 변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이 점이 별채권과 별채권에 준하는 채권의 가장 큰 차이점이자 별채권에 준하는 채권이 불리한 부분입니다. 이해되시죠? 정리해보면 임차인이 돌려받아야 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은 개인의 생에서 별채권에 준하는 채권이 되고 개인의 생과는 별도로 경매로 넘겨서 경매 절차에서 순위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지만 임대인이 개인의 생을 모두 끝내고 면책을 받거나 중간에 폐지가 된 이후에 경매로 넘길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까지가 기본입니다.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야 오늘의 주제가 나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역전세인 경우입니다. 즉 경매로 넘겨서 낙찰이 되어도 임차보증금을 전액 다 받을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에게 경매로 넘겨서 알아서 받아가세요 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너무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생을 진행할 때 현재 예상되는 집 시세의 70%만 별채권부 채권으로 놓고 나머지 임차보증금은 미확정 채권으로 넣습니다. 미확정 채권은 다른 일반 채권자와 동일하게 처리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집 시세의 70%는 경매를 통해서 받고 나머지 임차 보증금은 일반 채권자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임대인이 변제금을 내는 돈에서 받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돈이 크지는 않을 겁니다. 다른 채권자들과 나누어서 받는 거니까요. 이 두 통로를 통해서 돈을 받게 되고 받지 못한 임차 보증금은 돌려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현재 집값의 70%는 경매를 통해서, 그런데 그 경매는 임대인이 개인회생 끝내고 면책을 받거나 중간에 폐지가 되었을 때 가능하고, 나머지 임차 보증금은 개인회생에 포함되어서 개인회생 기간 동안 일부를 받게 된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전세인 상황에서 임대인이 개인회생에 들어가게 되면 안타깝지만 임차인은 임차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혹시라도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서 다시 집값이 상승하면 그만큼 손해를 볼 가능성은 줄어들지만 최근 상황을 볼 때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이러한 손해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좋은 방법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겁니다. 보통 허그, HUG 보증보험이라고 하죠. 보험료가 깎긴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사태를 방지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은 보증보험 가입입니다. 가입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임대인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문제이지 임차인은 돈 받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전세권 설정입니다. 아까 보증금 반환 채권은 별채권이 아니라 별채권에 준하는 채권이 된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이 개인회생 끝나고 임대인이 면책을 받거나 폐지가 되어야 경매로 넘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전세권 설정을 하면 별채권에 준하는 채권이 아니라 그냥 별채권 채권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인가결정 받으면 바로 경매로 넘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경매로 넘기더라도 결국 집값의 70%는 경매를 통해서 나머지는 개인회생을 통해서 돈을 받는 구조는 동일합니다. 경매를 훨씬 빨리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경매 후 임대인이 아니라 집을 낙찰받은 경락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개인회생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라서요.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전화주세요. 최대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노태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